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민족협동전선의 전개에 대해서 배웠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3. 사회경제적 민족운동의 전개, 그리고 4. 민족문화 수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페이지는 120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이고요. 네, 여기에 해당하는 교과서 페이지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번. 사회경제적 민족운동의 전개라고 하는 내용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로 다양한 문화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민족운동이 등장하게 된 배경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다양한 민족운동이 전개된 배경으로는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내세우면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일부 허용했기 때문이에요. 자, 밑줄, 문화통치 밑줄. 자, 몇 년대의 통치 방식을 문화통치라고 하죠? 그치. 1920년대의 통치 방식을 문화통치라고 부르죠. 자, 문화통치를 실시한 이유는, 그치. 그 전에 있던 무단 통치에 반대해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자, 그거에 대한 어떤 식민 통치에 대한 반발로서 일어나는 게 3.1운동이고, 자, 그거에 대한 그 식민 통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친일파를 양성하기 위해서 문화 통치로 일제가 바꾼 거죠, 통치 방식을. 자, 문화 통치는 이런 거지. 조선의 문화를 발전시켜 주겠다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 실상은 사실은 친일파를 양성하는 민족 분열 통치였죠. 자, 어쨌든 그 문화 통치를 내세우면서 당시 일제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일부 허용했거든. 자, 그거에 대해서 다양한 투쟁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또한 각계각층의 각성으로 민족운동이 확대됐기 때문이야. 자, 그러한 배경하에 2번 전개 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민족운동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자, 밑으로 내려오니까 청년운동, 소년운동, 여성운동, 형평운동이 전개되고 있어요. 자, 그 첫 번째인 청년운동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924년에 조선 청년 총동맹이 결성이 돼. 자, 청년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총동맹이고, 이들은 전국 단위의 청년운동을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고 해요, 얘들아. 자, 이 내용을 잘 기억하면 되고. 자, 두 번째, 소년운동도 전개가 됐어. 특히 이 소년운동을 주도했던 것은 소파 방정환 선생이야. 자, 우리 소파 방정환 선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우리 어떻게 알고 있지? 그치. 어린이라는 명칭을 만들고 또한 어린이날을 제정했던 사람이죠. 자, 소파 방정환 선생은 천도교, 소년회를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자, 이들은 우선 어린이라는 표현을 만들죠. 자, 어린이가 무슨 뜻이야? 그치? 어린 아이를 좀 격식을 갖추어 표현한 거죠. 높이 표현한 거. 그게 이제 어린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또한 어린이날을 제정했어. 얘들아, 우리 어린이날이 언제지? 그치? 5월 5일이죠. 그래서 어린이날이 제정이 되고, 또한 잡지 어린이도 발간되기도 해요, 이때. 자, 그래서 소년운동이 있었고, 세 번째, 여성운동도 있어요. 자, 여성운동이 일어나는 배경부터 보면 3.1운동 이후 여성이 민족운동 및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 그러면서 이 여성들을 중심으로 두 번째, 1927년에 근우회가 결성됐어. 자, 근우회 굉장히 중요한데 잘 기억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근우회가 왜 중요하냐면, 자, 이 근우회라는 단체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신간회의 자매단체거든. 자, 신간회는 그럼 뭐였지? 그치. 신간회는 민족유일당 운동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선생님이 민족유일당이란 통합운동이라고 했죠? 특히 당시 국내에 있던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결합한 것이 신간회라고 얘기를 했죠. 물론 거기에서 말하는 민족주의는 모든 민족주의 세력을 말하는 건 아니죠. 일제한테 타협한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을 제외한, 그쵸?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그리고 사회주의가 결합했던 것이 신관회라고 얘기했죠. 그 신관회 자매단체가 근우회야. 자, 이 근우회를 중심으로 여성 계몽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한 기관지 근우를 발행하기도 했어. 자, 기관지 근우는 옆으로 위로 좀 올라가 볼게, 얘들아. 여기 나와 있죠? 측면에 근우회, 기관지, 근우가 나와 있어. 자, 지금 기관지를 보니까 얘들아, 지금 포스터 보세요. 지금 한자가 써 있죠? 오른쪽이 근, 왼쪽이 우예요. 그래서 근우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우. 자, 선생님 밑에 있는 내용 읽어보도록 할게. 자, 조선 여자의 공고한 단결과
지위 향상을 도모한 근후에는 여성계의 민족협동전선단체로, 자, 밑줄, 민족협동전선단체. 자, 민족협동전선이라고 하는 게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거와 같은 표현이 뭐라고 했죠? 그치. 민족유일땅운동이라고 얘기했죠? 민족유일땅운동. 그러니까 민족협동전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통합을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통합된 단체였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신간의 자매 단체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자, 그래서 근후가 발행되었고, 자, 마지막 형평운동도 존재했어. 형평은 평등운동이야. 평등운동. 자, 이 형평운동의 배경부터 볼게. 자, 형평운동을 주도했던 것은 백정들이야. 자, 배경. 자,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해서, 자, 그거에 대해서 백정들을 중심으로 형평운동이 주도가 된 거야. 자, 백정은 어떤 사람들을 백정이라 하죠? 이 백정이란 표현은 고려시대 때에도 백정이란 표현이 있었고, 조선시대 때에도 백정이란 표현이 있어, 얘들아. 근데 의미가 달라. 자, 고려시대 때 백정은 어떤 사람들을 백정이라 했죠? 그치. 일반 농민들을 백정이라 했죠. 반면에 조선시대가 되면 백정은, 그치, 가축을 도축하는 사람들을 백정이라고 불러요. 백정. 자, 그래서 그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고 있었거든. 근데 얘들아, 우리 신분제가 이미 폐지가 됐지. 신분제는 언제 폐지가 됐죠? 그치, 여기 나와 있죠? 갑오개혁 당시 폐지가 되지. 자, 그럼 몇 차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됐지, 얘들아? 그쵸? 1차 갑오개혁 당시 신분제가 폐지가 됐죠? 법적으로 신분제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 인식으로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신분제가 존재했던 거야. 특히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해서, 자, 이 백정들을 중심으로 두 번째 동그라미 볼게요. 1923년 조선 형평사가 결성이 되고, 자, 조선 이 형평사를 중심으로 형평운동이 주도가 됐던 거예요. 자, 내용을 볼게. 밑줄. 진주에서 시작이 돼. 자, 진주 동그라미 굉장히 중요해, 얘들아. 항상 선생님이 어느 지역에서 누가 이 활동을 했냐라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특히 국채보상운동, 저번 시간에 배웠던 물산장려운동도 잘 비교해서 선생님이 기억하라고 했지. 지역과 인물.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형평운동도 이 지역이 중요해. 진주. 선생님이 항상 중요하다는 얘기는 모의고사랑 수능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진주에서 시작이 됐고, 자, 이들은 평등 사회 실현을 추구하며 인권 보장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한 농민운동 단체와도 연대를 하기도 했어. 연대를 했다라는 것은 서로 연합을 했다라는 거죠. 연합을 해서 이제 운동을 이끌어 나가기도 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형평운동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내려가도록 할게. 자, 두 번째 내려가니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 나와 있죠? 자, 농민들을 중심으로 농민운동,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노동운동. 자, 그럼 각각의 배경, 단체, 1920년대, 30년대 활동, 그리고 의의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배경부터 보면, 자, 농민운동의 배경. 농민들이 농민운동을 일으키는 배경은, 그치, 그들이 뭔가 불만을 가졌기 때문이지. 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불만 나와 있죠? 배경. 고율의 소장료 때문이야. 고율이라고 하는 건 높은 이율을 말하는 거죠. 소장료. 얘들아, 소장료가 뭐지? 그치. 남의 땅을 빌려 경작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소장농이라고 부르죠. 소장농. 그 소장농들이 남의 땅을 빌려 경작했던 거지. 그러니까 그 땅의 주인한테 땅을 빌린 대가를 주는 거야. 그 땅을 빌려서 경작한 대가. 그것을 소장료라고 불러. 소장료. 근데 그 소장료가 고율이었던 거지. 고율. 높은 이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한 세금 등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면서 농민들이 이제 농민 운동을 일으키게 돼. 또 하나, 자, 농민들이 이렇게 농민 운동을 일으키는데 영향을 주었던 일제의 통치 방식도 있었죠, 얘들아. 자, 농민들이 굉장히 화가 났어. 일제의 통치 방식 때문에.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지? 농민들을 화나게 했던 일제의 통치 방식에는 뭐가 있었지? 그치. 1910년대 농민들의 토지를 뺏어가려 했던, 특히 여기서의 농민은 이제 주로 지주를 말하는 거긴 하지만
토지 조사 사업이 있었고, 특히 토지 조사 사업에서는 물론 지주들이 땅을 빼앗기긴 했지만 농민들, 특히 소작농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관습적 경작권이 부정되기도 했죠. 그러면서 이 농민들이 계약직 소작농으로 이제 전락하기도 하죠. 그러한 배경이 있었고, 또한 1920년대에는 농민들이 열심히 쌀을 생산해냈는데 그걸 이제 일본이 다 뺏어가는 산미 증식 계획을 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많은 농민들이 몰락을 하게 되죠. 자, 그러한 배경 하에 두 번째, 대표 단체로서 단체가 결성이 돼 1927년 조선 농민 총동맹이 결성이 됐어요. 자, 이러한 단체들을 중심으로 1920년대, 30년대의 활동을 보도록 할게. 자, 1920년대에는 소작료 인하, 그러니까 소작료를 낮춰달라 라는 것과 또한 소작권 이동 반대 등을 요구했어. 소작권 이동 반대라는 얘기는 소작권이라는 거는 소작농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말해. 근데 그 당시 일제가 이 소작권을 혹은 지주들이 이 소작권을 박탈하려고 했거든. 그걸 그러니까 이동했다. 자, 근데 그 이동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야. 소작권 이동 반대 요구도 있었고, 자, 이러한 배경하에 이게 가장 중요해, 얘들아. 밑줄. 그래서 이러한 배경하에 암태도 소작쟁이라는 그 농민 운동이 일어나게 되거든. 암태도 소작쟁의. 암태도 소작쟁이는 전라남도 신안에 있는 하나의 섬, 암태도에서 일어난 거야. 암태도. 자, 그래서 암태도는 섬을 말해. 거기에 있던 소작농들을 중심으로 소작쟁의, 쟁이라는 건 투쟁을 한다라는 거죠. 그 소작쟁이가 일어났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소작쟁이야. 자, 그래서 암태도 소작쟁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랬던 이 농민운동 1930년대가 되면 자, 농민과 노동자들이 사회주의 세력과 연합해서 항일투쟁을 강화해 나가. 자, 그러면서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토지 계획 등을 주장하기도 해. 자, 의의를 볼게. 초기에는 생존권 투쟁이었으나 점차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항일투쟁으로 발전했다. 라는 내용을 같이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 노동운동 보도록 할게. 자, 노동운동이 일어나는 배경 마찬가지죠? 노동자들이 불만을 가졌기 때문이야. 자, 노동자들이 왜 불만을 가졌는지 배경 나와 있죠? 저임금, 임금이 굉장히 저렴했다는 얘기지? 또한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 환경에 반대했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대표적인 지금 단체로서 1927년 조선 노동 총동맹이 결성이 돼. 얘들아, 시기를 좀 봐봐. 농민운동도 1927년이죠. 노동운동도 1927년에 총동맹이 결성이 됐어. 시기가 비슷하지? 1927년. 왜 이때 이런 총동맹이 결성이 될까? 이 총동맹에 영향을 미친 건 사회주의 사상이야. 사회주의 사상. 옆에다 그냥 같이 써놓으면 되죠? 자, 이러한 총동맹이 결성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은 사회주의 사상이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사회주의 사상에 대해서 배웠지, 얘들아? 사회주의 사상은 소련이죠. 소련에서 처음 레닌에 의해 만들어진 사상이고 사회주의라는 거 말 자체가 다 같이 공평하게 잘 살자는 거지. 다 같이 잘 살자. 사회주의가 정치적 이념이라면 이거의 경제적 이념은 공산주의죠. 공산주의의 주 내용은 공동 생산, 공동 분배. 그러니까 누구나 동등하게 잘 살아야 한다라는 이념이지. 특히 이 공산주의는 투쟁을 중시 여겨. 투쟁.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배웠죠? 조선 공산당이 결성되었다라고 얘기했지.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1920년대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농민과 노동자들도 조선 노동 혹은 조선 농민 총동맹을 결성한 거거든. 그리고 투쟁을 하는 거야. 자신들의 어떤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사회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거야. 자, 노동운동 1920년대 활동을 보도록 할게. 자, 임금 인상,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특히 또 중요한 거 나와 있죠, 얘들아? 밑줄. 원산 총파업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 원산 총파업. 원산은 지역 이름이야, 얘들아. 그 원산이라는 곳에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총파업을 일으킨 거거든.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농민운동 하면은 암태도 소작쟁이를 잘 기억하라고 했죠? 자, 노동운동 하면은 원산 총파업을 잘 기억하면 돼. 자, 원산 총파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과서에 밑에 이제 사유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이러한 노동운동 역시 1930년대가 되면 농민과 노동자들이 사회주의 세력과 연계하여 밑줄. 이제 사회주의 세력이 왜 나오는지 알겠지 얘들아? 밑줄. 사회주의 세력과 연계하여. 농민운동, 노동운동 자체가 사회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야. 자, 항일투쟁을 강화했고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 토지개혁 등을 주장한다. 같은 내용 보시면 되고, 자, 노동운동 역시 의의를 보면은 초기에는 생존권 투쟁이었으나 점차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항일투쟁으로 발전한다. 라는 내용 같이 보시면 돼요. 특히 농민운동, 노동운동을 기억할 때 1920년대에 있던 요거 있죠? 요거 하나씩 기억하면 돼. 농민운동의 암태도 조작쟁이, 노동운동의 원산총파업 이렇게 하나씩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엔 내려가서 4번 보도록 할게. 자, 4번. 민족문화 수호운동. 우리 문화를 수호한다는 건 지킨다는 거지. 지키기 위한 운동이야. 자, 내용을 보니까 1. 한글 연구 2. 한국사 연구 3. 종교활동 4. 문예활동 나와 있죠? 내용이 그렇게 막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얘들아. 그리고 우리가 어디선가 한 번쯤 봤을 법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어서 같이 잘 보시면 돼요. 자, 4번 그 첫 번째인 한글 연구부터 보도록 할게. 자, 한글 연구라고 해서 1920년대, 1930년대의 한글 연구가 좀 나와 있어. 자, 1920년대에는 1921년 조선어 연구회가 이제 형성이 되었고, 자, 이 조선어 연구회를 중심으로 밑줄 각야날이 제정이 돼. 각야날 밑줄 치시고 쓰도록 할게. 얘들아, 각야날이 어떤 날이지? 그치. 오늘날 명칭으로 이게 이제 바뀌었지. 뭐라고 부르죠? 그치. 각야날 밑줄 치고 이렇게 쓰시면 되죠? 한글날. 그쵸. 한글날이죠. 오늘날 한글날을 말하는 거지. 또한 이 조선어 연구회는 잡지인 한글을 간행하기도 했어. 측면에 한번 보도록 할게 얘들아. 각야날이라고 되어 있죠. 한글의 창제, 반포를 기념하는 날로서 1928년부터는 각야날을 한글날로 바꾸었다. 라고 해서 한글날 보시면 되고, 자, 이번엔 1930년대로 갈게. 1931년에는 조선어 학회가 형성이 돼. 그러니까 조선어 연구회가 조선어 학회로 이제 좀 탈바꿈을 한 건데, 조선어 학회.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조선어 학회에 대해서 얘들아 잠깐 들어본 적이 있어. 언제 들어보았죠? 그치. 일제의 통치 방식 할 때 들어보았지? 자, 일제의 통치 방식 중에 1940년대 일제의 통치 방식은 민족 말살 통치였죠? 조선의 정신을 말살시킨다. 자, 그러한 배경하에 여러 이제 정책을 실시하는데, 자, 당시 일제가 실시했던 다양한 정책 속에서 이 조선어 학회도 일제가 없애버리죠. 그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그치?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고 불렀지. 우리 저번에 배운 거 얘들아 기억나니? 네, 그러면 그 내용을 같이 기억하면서 다시 내용 보도록 할게. 자, 당시 조선어 학회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고, 특히 요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게 바로 요거죠? 밑줄,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하고자 했다. 우리말 큰사전. 근데 이 우리말 큰사전 편찬하는 이 사업을 주도했던 조선어 학회, 일제가 조선어 학회를 결국 없애버리지. 자, 그러면 퀴즈 얘들아. 조선어 학회를 없애기 위해 일제가 이 법을 내세워서 조선어 학회를 없앴어. 자, 뭐였지 얘들아? 그치. 치안유지법이죠. 치안유지법. 당시 일제는 치안유지법을 내세워서 조선어 학회에 있던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결국 조선어 학회를 완전히 없애버려. 1942년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결국 해산시켰다. 얘들아, 이 조선어 학회가 우리말 큰사전을 만들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는 이러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우리 영화가 있죠, 얘들아? 선생님이 저번에도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지? 그치. 그 영화의 제목이 말모이죠, 말모이.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다시 한번 보세요. 말모이에 대해서. 혹은 아직 안 본 친구들은 얘들아 한번 봐봐봐. 이런 내용들을 잘 담고 있어. 두 번째, 한국사 연구 가도록 할게요. 자, 한국사 연구는 크게 1, 2로 나뉘어 있는데 1. 일제 한국사 왜곡이라는 내용이 있고 2. 이러한 일제 한국사 왜곡을 다시 바로 잡기 위한 우리 조선인들의 한국사 연구가 있어. 자, 그래서 1과 2 나눠서 보도록 할게. 얘들아, 요거 잠깐 보기 전에 우리 측면에 있는 작은 글씨 하나 보고 갈게요. 자, 조선어 학회가 만들었던 우리말 큰사전 나와 있죠? 조선말 큰사전이라고 불렸고 그 원고야, 원고. 자,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 자, 우리말 큰사전은 조선어 학회가 편찬을 하고자 하였으나 학회가 해산되면서 완성되지 못하였다가 자, 그럼 이 우리말 큰사전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광복 후에 편찬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같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한국사 연구의 그 첫 번째로서 일제의 한국사 왜곡, 그 왜곡을 보도록 할게. 자, 일제가 한국사를 왜곡하는 목적부터 보면 결국에는 한국사를 왜곡하는 목적은 식민 통치의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해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을 식민 통치하는 걸 정당화하기 위해 또한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차단시키기 위해 자, 그럼으로써 결국 독립의지를 약화시키려고 했던 거야. 자, 그러한 배경 하에서 당시 일제는 자, 밑에 있는 내용 보세요. 한국사를 왜곡하기 시작해. 특히 일제가 한국사를 왜곡하기 위해 만들었던 이론이야. 자, 지금 세 가지 나와 있죠? 정체성론, 당파성론, 타율성론.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인 정체성론은 이런 거야.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 옛날부터 항상 정체되어 왔다. 정체됐다라는 거는 한 곳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거지. 역사가 발전하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서 정체되었다라는 게 정체성론이야.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역사는 그 옛날부터 발전되어 왔는데 그걸 부정하고 있는 거야. 정체됐다고 얘기하니까. 두 번째, 당파성론도 주장했어. 당파성론이라는 건 당파. 조선의 특히 당파들 간의 그 싸움 때문에 조선이 발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야. 당파. 얘들아, 우리 옛날에 당파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지? 그치? 조선의 당파라고 하면은 특히 붕당을 말하는 거야. 자, 우리 옛날에 붕당 배웠죠? 자, 붕당은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있고 동인은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서인은 다시 노론과 소론으로. 근데 그들 간의 그 싸움이 사실 치열하긴 했지. 붕당 간의 어떤 권력 투쟁 같은 게 있긴 했죠. 이걸 부정할 수는 없는데 근데 그러한 당파성, 그런 당파 간의 싸움 때문에 조선이 발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야. 그거를 주장하고 있는 거지. 일본은. 그게 당파성론이야. 세 번째, 타율성론. 타율성이라는 건 타율, 말 그대로 그 외의 민족들, 이타라는 건 이타적이라는 거지. 조선 바깥에 있는 나라들에 의해 조선이 침략을 당했고 그러한 나라들에 의해 타율적으로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율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얘기야. 조선이라는 나라는 스스로 발전하지 못했다.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그들에 의해서 나라가 이끌어져 왔다라는 것이 타율성론이야. 그러니까 이 내용들 모두 보았을 때 조선이란 나라의 역사는 굉장히 정체되어 있고 당파 간의 싸움도 많고 그리고 주변 국가들한테 침략도 많이 당한 그래서 발전하지 못한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결과적으로.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면서 조선사 편수회를 통해서 식민사관을 유포했어. 식민사관. 그들이 만들었던 그런 역사적인 역사관이라는 거죠. 그런 걸 유포해 나가자. 자, 이거에 반대해서 두 번째, 조선인들을 중심으로 일제의 한국사 왜곡을 반대하는 한국사 연구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요. 대표적으로 민족주의 사학, 실증 사학, 사회경제사학이 등장했어. 첫 번째, 자, 민족주의 사학하면은 우선 민족주의 사학은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어. 한국사의 독자성, 주체성. 자, 아까 일본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했지? 정체되어 있다. 당파 간의 싸움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많이 받았다.
라고 얘기했지? 자, 그거를 비판하는 거야. 한국사는 독자적으로 발전했으며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 일제의 주장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죠? 반박하고 있는 거지? 또한 이런 민족주의 사학은 독립운동의 한 방법으로 역사 연구를 해. 독립운동. 자, 그래서 이 민족주의 사학을 연구했던 그 역사학자들 중에는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많아. 대표적인 사람으로 밑에 나와 있죠? 2번 박은식, 3번 신채호. 그쵸? 우리 저번에 배웠지 얘들아? 모두 그쵸?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고 특히 대한민국 임정에서 활동을 하기도 했죠. 자, 우선 박은식 어떤 사람이었지? 그치. 박은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이죠? 그치. 자, 그랬던 박은식. 민족주의 사학자이기도 했어. 자, 대표적인 저서로서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열사라는 책을 편찬했고 특히 박은식은 밑줄 국혼을 강조해. 국혼. 자, 우리가 조금 이따 밑에서 자료 플러스에서 내용을 확인할 건데 자, 국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나라 국자의 혼. 그래서 국가의 혼을 강조한다. 국혼이라고 해서 국혼을 강조했고 자, 세 번째 신채호 역시 독립운동가이죠. 조선사 연구초, 조선 상고사 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거 그치? 독사 신론까지 모두 신채호가 저술했던 책들이죠. 신채호는 자, 박은식이 국혼, 나라의 혼을 강조했다면 신채호는 난가 사상을 주장하고 있어. 난가 사상 같이 보시면 돼요. 또한 고대사를 연구하기도 해. 자, 이러한 박은식과 신채호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자, 밑에 있는 정인보, 안재홍 역시 민족주의 사학자들이고 그 사람들은 조선학 연구를 전개해 나갔어. 조선학 연구. 자, 측면에 조선학 연구라고 나와 있죠?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 자, 우리 민족의 전통 사상과 문화 속에서 민족의 고유한 특색을 찾아내어 자, 문화적으로 민족의 주체성, 밑줄, 민족의 주체성 계속 얘기하고 있죠? 주체성, 독자성 이런 걸 얘기하고 있지? 유지하려는 운동이다. 1930년대 중반에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밑에 있는 자료 플러스를 먼저 보고 올게. 박은식의 역사 서술이죠. 자, 박은식의 역사 서술이라고 돼 있고, 자, 지금 사료를 보았더니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이죠. 박은식이 저술했던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박은식이 자신이 지은 한국 통사를 주어 읽게 하고, 또 말하기를 내가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저술하여 이미 완성하였으니 선생께서 나를 위해 서문을 써주십시오. 라고 하였대. 이미 그 사람을 만나보고 말하는 것을 듣고 또 쓴 책을 읽으니 슬픔과 기쁨을 어찌할 수가 없다. 슬퍼하는 것은 한국의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이고 기뻐하는 것은 한국의 독립운동사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그 내용도 볼게. 자, 박은식은 한국 통사를 통해 동그라미 국혼을 강조했다. 국혼, 나라의 혼. 자, 국혼을 갖고 있는 민족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국혼이야. 또한 박은식은 3.1운동에 대한 일제의 탄압, 만행 살해, 3.1운동 전후의 독립운동 상황 등을 담은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집필하기도 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서 실증사학도 볼게. 자, 실증주의. 우리 옛날에도 실증주의라는 말을 선생님이 쓴 적이 있지? 언제 썼지? 그치? 실학할 때 썼죠? 실학. 실증주의를 중시했다. 자, 실증주의가 바로 뭐지? 그치? 여기 나와 있죠? 동그라미 첫 번째. 객관성, 객관적인 사실을 강조하는 것을 실증주의라고 부르죠. 자, 이 객관적 사실의 바탕하에 사료를 비판하고 해석을 통해서 역사, 문화를 연구하는 그러한 연구 방향, 그러한 것을 실증사학이라 불러요.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이병도 진단학회를 통해서 진단학보를 발간하기도 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사회경제사학이야. 이거는 우리 역사를 경제적 측면에서 설명하려는 거야. 사회경제사학. 자, 사회경제사학 동그라미 첫 번째. 자, 유물사관을 수용하고, 유물사관 밑줄. 그리고 얘들아, 이렇게 쓸게. 유물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밑줄 치고, 이렇게 돼지꼬리표,
연 다음에 우리 이렇게 써줄게요. 마르크스의 유물론이라고 쓰세요. 마르크스의 유물론. 경제적인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야. 경제적 측면에서 발전되어 감을 주장하는 것. 그게 이제 유물론이야.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용어를 많이 써. 자, 그래서 그 마르크스의 유물론의 영향을 받은 거고,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법칙에 따라 한국사를 체계화했어.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법칙. 그러니까 경제적 측면에서 발전 과정을 나열한 것. 그거를 이제 세계사적 보편 발전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 뭐 이런 거죠. 고대에 있던 사상, 뭐 중세의 있던 경제 사상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발전 법칙을 만든 거거든. 그거에 따라서 발전되어 왔다를 주장하는 거야. 자,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백나문이 있어요. 자, 백나문은 조선사회 경제사를 통해서 식민사관의 정체성론을 비판하고 있어. 아까 우리가 식민사관의 정체성론이 뭐라고 했죠? 그치? 조선이란 나라가 발전되지 않고 한 곳에 정체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것을 비판하는 거야. 아니다. 백나무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다. 우리도 세계사의 보편 발전 법칙에 따라 우리 한국사 역시 발전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 특히 어떤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지금 민족주의사학, 실증사학, 사회경제사학 모두 공통점은 일본의 식민사관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주체성을 가지고 있고 독자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도 발전되어 왔다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야. 자, 밑에 보니까 지금 유물사관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죠? 사회주의 사상에 기초한 밑줄 사회주의 사상. 마르크스의 유물론이 사회주의 사상이야, 얘들아. 그래서 그 사회주의 사상에 기초한 역사관으로서 역사 발전의 원동력을 밑줄 물질적인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변화로 본 역사관이다. 물질적인 생산력, 생산관계. 그러니까 경제적 측면에서 연구를 한다는 거야. 그게 이제 유물사관이라고 불러요. 자, 이번에 내려가서 세 번째 보도록 할게. 자, 종교활동. 네 번째, 문예활동 나와있죠? 이런 내용들은 우리 그냥 이렇게 쉽게 익힐 수 있는 내용들이죠, 얘들아. 이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지? 같이 볼게. 자, 종교단체로 천도교, 대종교, 불교, 원불교, 개신교, 천주교. 천도교 옆에 쓸게, 얘들아. 천도교의 원래 이름은 뭐였죠? 그치? 동학이지? 쓰세요. 동학. 동학이 천도교로 이름을 바꾼 거지. 자, 그 천도교는 소년운동을 주도했어.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방정환의 소년운동. 그치, 그 천도라고 했죠? 천도교. 자, 개벽이라고 하는 잡지야, 이거 잡지. 잡지를 발간했고, 대종교. 대종교는 우리도 옛날에 배웠죠? 이거는 나철이 창시했고, 또한 이 안에 누가 있었어? 오기오도 있었죠? 단군을 숭배하는 종교이죠. 대종교. 자, 대종교 하면은 특히 북간도의 밑줄 중광단을 결성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중광단. 군사 조직이죠. 중광단. 근데 이게 나중에 뭘로 발전하냐면 북로 군정서로 발전해. 자, 밑줄 북로 군정서. 그리고 이 북로 군정서에 있던 이 북로 군정서를 이끌었던 가장 대표적인 장군이 계셔. 누굴까? 그치, 쓰세요. 북로 군정서 밑줄 치고 김좌진 장군이 이끌었던 전투를 청산리 전투라고 부르죠. 청산리 전투. 자, 북로 군정서군 밑줄 치고 김좌진 장군, 청산리 전투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죠. 세 번째 불교, 일제가 사찰령을 제정해서 탄압하자 밑줄 한용운이 그쵸? 민족 불교의 전통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자, 원불교 박중빈이 창시했으며 개간, 저축, 생활운동을 하고 있다. 자, 개신교 어디 가는 거지? 그치, 교회 가는 거죠? 교육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특히 사립학교들을 설립하고 있어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운동을 하기도 했고 자, 마지막 천주교 어디 가는 거지? 성당 가는 거죠? 고아원, 양로원, 사회사업, 잡지 발간 등의 계몽활동을 하고 있다. 얘들아, 이 종교의 활동은 우리 옛날에 13강에서 배웠던 그 마지막에서 배웠던 종교 활동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때 그 내용과 지금의 내용을 이렇게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마지막 문예. 문예라고 해서 문학, 영화, 연극. 이것도 그냥 우리 빠르게 보도록 할게. 자, 문학에는 1920년 동인지, 신경학파 문학이 있고 1930년에는 저항문학 윤동주, 이육사 등과 같은 저항문학, 그리고 순수문학, 친일문학 등등이 있다. 자, 20년대, 30년대 당시 우리가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그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했던 거죠. 윤동주. 우리 윤동주 선생님 저번 시간에 잠깐 말해준 적 있죠? 윤동주가 나온 북한도에 있던 학교가 어디지? 그치, 명동학교라고 얘기했죠? 명동학교. 자, 영화에는 1926년 나온 그 아리랑, 민족의 아픔을 표현하고 있고, 자, 연극으로는 서양식 연극이 도입되고 발전되기도 했다. 라고 해서, 이 내용은 그렇게 막 엄청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었으니까 한번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3번 그리고 4번의 내용을 함께 보았죠. 얘들아, 책 덮지 말고 교과서 펴서 이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의 사료들, 그리고 지도, 그리고 뭐 다양한 내용들 있죠. 그림, 사진, 뭐 사료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